예, 벌써 9월 하순이 됐군요. 오늘은 어떤 시청자분의 의견이 있는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산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다가옵니다. 수많은 증권사 추천 종목 중에서 진짜 실적주를 가려내는 방법이 어떻게 골라내나요? 예, 진짜 실적주를 가려내야 된다고 하니까 가짜 실적주가 굉장히 많은가 봅니다. 증권사 리포터들이 가짜 실적주가 많다. 예, 그래서 옥석 가리기를 꼭 해야 되는 것이죠. 이 가짜 실적주가 왜 많으냐 하면은 실적 추정이, 예상이 상당히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적 예측에 대한 노력을 얼마나 정밀하게 기울느냐에 따라서 진짜와 가짜가 달라지는 구분이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절대로 다 믿으면 안 되고 그렇다고 해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번 3분기 실적 시즌이 10월 달부터 이제 나오죠. 그러나 실제로 실적 발표 전에 주가는 움직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부 정보가 이미 시장에 유출되고 또는 애널리스트들이 부지런히 기업 탐방을 해서 실적 전망치를 사전 추정해서 리포트를 쓰기 시작할 때 이미 정보가 노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포트가 이미 나왔을 때는 사실 상당히 때늦은 때가 많고 그리고 또 예측도 틀릴 경우가 많습니다. 예측, 미래 시적이니까 지금쯤 9월 말까지 2주간이 남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감이 잡히는 것이지만 2주간의 실적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또 정확한 수치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실적은 그야말로 추정에 따름이죠. 그래서 옥석 가리기는 어쨌든 투자자 본인이 해야 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보기로 하죠. 주식을 평가하는 데는 절대 지존의 지표가 있죠. PER입니다. 주가와 이익 간의 배율. 이것을 PER이라고 하는데 주가 수익 배율이죠. 이익의 몇 배를 가치로 매기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회사가 이익이 이번 분기에 100억이 나온다면 이 100억이 4분기 내에 계속 같이 나온다면 1년간 실적은 400억이 되겠죠. 이 400억의 이 현재의 시가총액은 얼마로 평가할까요? PER이 만약 10배라면 4천억, 시가총액이 4천억. 이것을 주식수로 나눈 것을 1주당 주가로 말합니다. 그래서 1주당으로 말하면 1주당 EPS, 주당 순이익, 전체 이익을 주식 수량으로 나누는 것이 한 주당 이익이죠. 어쨌든 한 주당으로 계산하든 전체 덩치로 계산하든 PER은 절대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 PER이 10배다 하는 것은 이 회사의 1년치 이익의 10배를 가지고 전체 가치를 평가한다. 이런 것을 시장평균 PE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평균 PER이 10배다고 하는데 이것은 기업 실적의 10배를 기업 가치로 매긴다고 하는 거죠. 선진국에는 15배까지 매겨줍니다. 프리미엄을 주는 거죠. 훨씬 더 안정된 경제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 가치를 줍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 PER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PER이 비싸냐 쌌냐? 이것이 바로 절대지존의 가치평가 척도입니다. 그래서 이 PER을 매기는 현재 주가는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나와 있는 실적이라면 바로 지난 연도 2010년도 실적 대비 PER이 과거 PER입니다. 그러나 올해 실적은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증가하는 것이 제일 좋겠죠. 실적이 좋아진다는 것은 이번 분기에도 실적이 작년보다 10% 내지 20% 좋아진다는 것을 기업이 성장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기업이 작년 이익보다 올해 이익이 20% 늘어난다면 PER은 작년 실적 기준으로 10배에서 올해 실적 기준으로는 8배로 떨어지겠죠. 그렇다면 기업은 가치가 좋아지는 겁니다. PER이 10배에서 8배로 변한다는 것은 기업 가치가 좋아진다는 거죠.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믿을 수 있느냐? 실적이 20% 증가한다는데 1분기에도 20% 증가했고 2분기에도 20% 증가했는데 이번 3분기에도 여전히 20% 증가할 수가 있느냐? 이것을 애널리스트가 평가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평가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이 직접 기업을 탐방을 가본들, 공장을 쳐다본들, 또 장부를 직접 뒤져본들, 실적 예상치는 여러분이 직접 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 CEO한테 물으면 언제나 낙관적으로 얘기하죠. 무조건 좋아진다고 하죠. 여러분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결국은 애널리스트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거래하고 있는 증권사 거기서 발간하는 애널리스트 리포트로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또 추가로 다른 증권사들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를 비교할 수 있으면 더욱 좋은 신뢰성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이번 3분기 실적을 체크하십시오. 과연 계속 늘어나는가, 줄어들지는 않는가, 이 회사를 계속 보유할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리고 보유한 종목이 없다면 이제 살만한 종목이 없을까를 탐색한다면 여러분이 거래하고 있는 증권사 관련 종목 리포트를 쫙 펼쳐놓고 그 중에서 가장 관심이 끄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섹터의 종목을 몇 개 선별 압축해서 그것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리포트를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앨리스 리포트를 직접 찾아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결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지요. 오늘 결론은 사례를 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삼성물산 리포트가 나왔군요. 삼성물산 리포트를 펼쳐보고 이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 삼성물산은 건설회사입니다. 건설회사 중에서도 해외 건설 비중이 국내 건설 비중보다 더 높은 좋은 회사죠. 그리고 건설뿐 아니라 건설과 자원개발, 상사부문 이 두 개 사업을 똑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건설회사보다도 훨씬 더 사업 기반이 분산되고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회사 중에서는 프리미엄 가치를 부여하는 회사다. 더더군다나 삼성물산은 과거 삼성그룹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지주회사격이었습니다. 지배회사였죠. 그런데 지금은 순환구조로 해서 모호해졌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배회사 구조에서 항상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이슈로 등장하고 이럴 때마다 다시 과거의 지주회사로 등극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해서 어쨌든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긍정적이라면 플러스 알파의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죠. 어쨌든 최근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니까 지난 2분기는 일시적인 실적이 부진했지만 3분기에는 정상 궤도로 올라가고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군요. 그렇다면 이 회사는 프리미엄 가치를 여전히 매길 수 있고 실적이 땅땅하게 받쳐주고 있다면 차트를 한번 봐서 저점에서 매수한다면 좋은 매수 구역이 되겠죠. 차트를 보니까 최근 추세대 하단과 상단 사이에서 움직이는데 하단 저점에 지금 위치해 있다면 이 주가가 지금 현재 여기에 있다면 지금 매수해서 별로 나쁠 것 없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체크해야 될 것은 기관들이 매수하고 있는가. 최근에 2달간 기관들이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신뢰성을 보여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회사의 적정 가치를 매겨서 별로 나쁠 것이 없다면 매수해도 좋은 종목이 되겠죠. 이것이 바로 실적을 가지고 기업 가치를 여러분이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박준호의 사인이었습니다.